오늘 소개드릴 책은 웃음, 뇌에 불을 켠다입니다. 이임선 지음, 샨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고의 웃음치료사 이임선 씨가 쓴 신작입니다. 웃음의 웃은 높다는 의미로 웃음은 위의 숨, 즉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머리가 숨을 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웃을 때 머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뇌가 숨을 쉴 때 더 건강해지는 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5분 정도 크게 웃을 경우 자연 살해세포의 활동이 5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4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춤춘 게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노래한 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본 게 언제인가?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가?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제가 근무했던 곳이 병원이다 보니 웃음이 많으냐 부족하냐 하고 물으면 다들 부족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웃음을 잃고 살아서 병원에 오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다 보면 퇴원도 빨리 하게 되리라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병원에 계시다면 더 많이 웃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고요. 다행히 병원에 있지 않다면 더 많이, 더 편하게 웃을 수 있으니 그 또한 행복하게 웃을 일이지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15년간 웃음 치료를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 하나는 입을 열고 다시 말해 웃음을 짓고 항문을 조인 엉덩이 근육에 힘이 생긴 사람은 살고 반대로 입을 닫고 웃지 않고 항문이 열린 힘없이 근육이 풀어진 사람은 건강이 악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덕에 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됐고 내가 선택한 삶에 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웃음을 안고 저는 오늘도 웃음이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심장이 뜨거워지도록 웃는답니다. 다음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일째, 입꼬리를 올려요. 입꼬리를 올리면 이미 뇌에 기분 좋다는 신호가 전달되고 목소리엔 감정을 걸러내는 필터가 없어 기분 좋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입꼬리를 아래로 내린 채로 3초쯤 머물면서 상대방에게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말해보세요. 듣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면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고 그 기분 그대로 목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뇌의 감정 중추와 표정을 담당하는 운동 중추가 매우 가까이 있어 얼굴 표정의 정보가 그대로 뇌로 전달됩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3일째 엉덩이를 흔들어요. 36번의 항암 치료와 지렁이 댄스 의사들이 매번 운동하고 잘 드세요. 그래야 다음 약물을 맞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죽을 힘도 없는 사람에게 운동하기란 정말 죽을 맛이라고 했다. 그런데 웃음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항암제를 맞고 나면 무서운 속도로 힘이 빠져나가고 이때부턴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다행히 지렁이 댄스를 배운 뒤로 누워서라도 꿈틀거려 본다는 것이다. 덕분에 36번의 항암제를 맞고도 견디고 있으며 암세포가 지렁이가 무서워 도망갈 때까지 지렁이 댄스를 놓지 않겠다고 했다. 8일째, 머리가 숨을 쉬게 해요. 내가 걱정을 해서 해결될 일인지 아닌지 빨리 구분한 뒤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하늘에 맡기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도 있잖아요. 걱정은 근심을 낳고 근심은 병을 불러올 뿐입니다. 암 투병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갖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뼈가 녹아내릴 만큼의 고통에 휩싸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까지 병들기 쉽지요. 반면 통증은 통증일 뿐이라며 그게 마음까지 갉아먹게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오면 신음소리를 실컷 내며 앓지만 한 차례 지나고 나면 다시 여유를 찾고 웃음을 띠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유머 감각도 뛰어나지요. 그런 분들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일째, 한탄하지 말고 감탄하세요. 웃음총을 맞고 살아난 말기암 환자. 저는 지금 막 말기 대장암이라며 죽음을 선고받고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길어야 3개월, 짧으면 한 달이라고요. 정말이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하네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지인데 난 오늘 여러분의 웃음총을 맞고 웃으면서 죽고 싶습니다. 웃음총이 발사되자 총에 맞은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울음과 웃음이 범벅이 됐다.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나는 왜 진작 웃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살았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를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마음껏 웃고 싶습니다.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웃으려다 함께 울고 말았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웃음이야말로 부작용 없는 치료제이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기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심장이 뛰어줄 때,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으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감동시키는 심쿵의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봅시다. 먼 훗날 남는 것은 마음껏 웃고 웃었던 그 시간에 대한 기억뿐일 테니까요.